사거리 150km, 맨날에서 실전 배치된 다연장 로켓형 우중복 지적, 미방위비 압박 차원에서 무기 구매 희망 한국전력 증강 리스트 제공. 미국 유도 다연장 로켓 한국 판매 추진 방위비 관련된 듯 미국이 신형 유도형 다연장 로켓의 한국 판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의 무기를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SM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자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해왔다. 한국 방산업계와 미국 로키드 마틴사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 간 계획인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한국의 GHRS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로키드 마틴은 2018년 9,800억 원가량의 비밀 RS 대외 수출을 승인받은 바 있다. CMA 아래에서는 고기동 다연장 로켓 발사기와 M270 신형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 기존 다연장 로켓의 광범위한 대인 살상 능력 대신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췄다. 특히 지대지 정밀 타격 로켓의 일종으로 98% 이상의 명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0kg 탄두를 장착해 70km를 날아가 표적에 명중할 수 있다. 현재 사거리가 150km 이상으로 개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현재 북한의 장사정 폭행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 유도탄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유도 능력을 갖춘 다연장 로켓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특히 지난 1일 북한이 연발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받는다. 맨아래가 도입되면 북한의 지하의 새병력 집결지 기갑 차량 경납고 등 은폐된 표적에 대한 정밀하고 광범위한 타격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도 다연장 로켓 한국 국내 추진 방위비 관련된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신형 다연장 로켓 전부를 실전 배치해 운용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무기체계를 또 구매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사거리가 80km인 창문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체계로 60초 안에 12개의 표적에 로켓 한 12발을 쏠 수 있다. 방탄 기능을 갖췄고 화생방 집단 포호기를 장착해 생존 확률을 강화했다. 230mm급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발사하며 130mm급 보드탄과 미군 에메랄드 에스파한 발사도 가능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차원에서 한국 판매를 검토 중인 여러 종의 무기 하나로 메라레스를 꼽은 것으로 관측한다. 한국군과 정부는 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최근 30조 원 가까이 구매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추진될 무기 도입 계획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은 지상감시 정찰기 SM-3 함대공 미사일 해상작전 헬기 공군 전자전기 아파치 공격 헬기 등의 한국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CM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군은 1998년 대미 170, 2005년 신형인 대미 171원을 각각 실전 배치했다. M270은 1991년 걸프전에서 하늘에 자탄이 쏟아지는 강철비로 널리 알려진 광역제압용 다연장 로켓이다. 직경이 127mm 로켓 1기에 400에서 0에서 600발에 이르는 대인 자탄을 포함한다. 60초 이내에 6개의 표적까지 12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북미사일 현무로 이스칸데르와 닮은 꼴 어려워 더 위협적.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연달아 무엇인가를 쐈다. 무엇의 정체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탄도미사일과 전술 유도무기 발사체 등이 혼용된다. 혼선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봐도 탄도미사일임이 분명한데 미사일로 부르기를 꺼리는 게 역력하다. 과연 북이 쏜 뭔가의 실체는 뭘까? 놀라운 점은 겉모습이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2탄도 미사일과 흡사하다는 사실이다. 이란성 쌍둥이 기업이라는 평까지 나온다. 남북한의 최신 전술 탄도미사일이 닮은 꼴로 인식되는 이유와 각각의 위력 대응 수단을 살펴본다. 남북한 러시아 탄도미사일이 세 쌍둥이, 북한이 4일 쏜 발사체는 무엇인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전술 유도 무기라고 규정하지만 사진이 공개된 5일 새로운 논란이 일었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전술 유도무기라는 국방부의 평가가 의심받은 것도 이때부터다. 둘은 실제로 많이 닮았다. 그런데 외형이 비슷한 탄도미사일이 하나 더 있다. 우리 군의 최신 탄도미사일인 현무이 역시 닮은 꼴이다. 남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옆면을 보면 한눈에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북미사일 한 현물러 이스칸데르와 닮은 꼴 요격 어려워 더 위협적인 쪽부터 우리 군의 현무 2미사일.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전술 동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의도하지 않게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무기란 기술이 발달할수록 겉모습도 닮아가는 사례가 많다. 미국의 F-15 전투기와 옛 소련의 미국 -29에서 27 전투기는 공기 흡입구와 쌍발 엔진 두 개의 수직꼬리 날개를 가졌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더욱이 일체형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라면 디자인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닮은 꼴로 나올 확률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두 번째는 러시아 기술이 공유됐을 가능성. 러시아가 한국에 빌린 경협차관을 군수 물자와 기술로 대신 상환한 불곰 사업에서 이스칸데르 기술이 한국에 들어와 현무2의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국형 이성발사체와 북한의 은하 3호 로켓에 러시아 기술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 가능성도 북한은 우리보다 러시아 기술을 접할 통로가 많다. 미사일 개발의 출발점이 옛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뜯어보고 역설계 제작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어서 러시아 기술에 대한 이해 자체가 높다. 북한이 이번 두 차례 무력 시위에서 공개한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의 유도무기 개발 다각화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대목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5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스커드 미사일 추진 로켓의 발전형이었지만 이제 러시아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빠르게 추종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다. 우리의 미사일 개발 능력도 진화하고 있다. 시작은 우리가 빨랐다. 국산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공표한 1978년 9월. 박정희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2단 로켓으로 구성된 국산 백금 지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해 일본까지 긴장시켰다. 북한이 이 지표에서 몰래 들여온 스커드 미사일 분해 연구하고 있을 때 미사일 시사에 성공하며 앞서 나갔다. 전두환 정권이 연구 인력을 대거 해고하고 연구를 중단하는 과정을 겪으며 국내 미사일 기술 속도는 늦어졌지만 현무 시리즈부터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군의 현무 등 새로운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남북 간 단거리 미사일 개발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형 전술유도 무기의 성능은 북한이 공개한 자료에 미뤄 4일과 9일 쏜 발사체는 동일한 단종으로 보인다. 각각 280km, 420km를 비행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말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면
대응이 매우 어렵다. 우선 비행고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맞기에는 너무 낮고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기에는 너무 높다. 설령 방어무기가 나와도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종말 단계 변신 비행 기능을 갖췄다면 요격이 더 어려워진다. 변신 비행이란 종말 단계에서 음속의 7배 이상 속도로 자유낙하하면서도 궤적을 바꾸는 것, 초고속 이동 타깃도 잡기 어려운 판에 불규칙성까지 갖춘 적성 미사일이 등장한 셈이다. 더욱 위협적인 무기는 대구경 방사보다 방사포 기술 자체는 새로울 게 없다. 최초의 방사포격인 신기전이 조선 초기에 등장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은 소련 카투사 로켓 공격에 호출이 났다. 대구경 다연장 로켓도 새로울 게 없다. 이스라엘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를 개발 수출해왔다. 문제는 정확도. 북한은 공개한 선전용 동영상에서 방사포의 정확도를 과시했다. 소리만 요란하고 대규모 밀집 부대 제압용 정도로 쓰이던 동구권 방사포와 달리 북한이 4일 발사한 300mm 방사포는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내렸다. 북한이 대내외 선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도장치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군의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평택 험프리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는 물론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혼용 운용한다면 대응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국 육군도 미국에서 직수입한 단연장 로켓과 국내 개발한 천문 시스템을 수백 기 보유할 예정이다. 사거리 70km 이내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이 9일 시험 발사에서 선보인 신형 자주포까지 공격에 가세한다면 현재로서는 대응할 수단이 없다. 군 대응 수단 개발 중 이론적으로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감시 능력, 고성능 레이더와 정찰 위성으로 북한 상공이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짜는 것이다. 레이더는 거린파인 2기와 이지스 구축함이 맞는다고 해도 위성 감시 능력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위성이 가동돼 오는 2020년대 초중반까지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상공 전역을 덮을 수 있는 안전망 대공 미사일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방사포탄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시간이 걸리고 단순히 소구경 로켓 몇 발을 방어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수십 수백 개의 로켓이 쇄도하는 한국적 작전 환경에서 큰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불규칙 궤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체계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이 시스템 역시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 있다. 북무력 시위 더 있을까? 북한이 왜 연달아 무력 시위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많다. 미국에 대한 불신과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감, 북한 군 내부의 불만, 무마 등 온갖 분석이 나돈다. 북한의 단거리용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보내는 장거리는 중단하고 단거리 투사체 개발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라는 풀이도 있다. 북한이 과연 미국을 덜 자극하기 위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버튼을 유지할지, 미국이 북한의 이런 계산대로 움직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가늠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한 가지다.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다양한 형태로 점증하고 있다.